네, 안녕하세요. 하루리 가족의 하루리 아빠입니다. 제가 건축한다는 거는 그 전 영상 보시면은 아실 테고, 제가 대학교를 한국에서 나왔는데 건축 설계를 전공했어요. 5년짜리. 근데 저는 설계가 좀 안 맞고 시공 쪽을 가야겠다 해서 시공 쪽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 한 대충 건설사에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일본에 오게 됐는데, 뭐 일본에서도 뭐 반년은 백수, 반년은 항공사 밑에서 이제 체크인 하는 거, 지상직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도 한 반년 하고, 아 나는 서비스직이 정말 안 맞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뭐 할 수 있나 생각해보니까 건축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건축을 좀 알아보면서 어떻게 또 취업을 했네. 그때는 이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회사 밑에서, 그 아파트에서 이제 사람이 나가잖아요. 퇴거를 하면은, 그게 임대주택인데 퇴거를 하면 거기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회사, 리모델링을 하는 그 현장 관리자, 현장 공사감독, 그거를 또 반년 했어요.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신축이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건축할 거면 신축을 해야 되니까, 경력상. 그래서 또 신축을 알아보다가 또 어떻게 운 좋게 취업을 했네. 그 중견기업쯤 되는 규모의 회사로 또 어떻게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4년 정도 일하다가, 거기는 근데 급여가 팍팍 안 올라가지고 일단 거기서 많이 올리긴 했는데, 좀 더 받고 싶다 해가지고 이직을 한 게 지금의 회사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직을 좀 많이 한 편이고, 일본은 이직을 안 하면은 월급이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직을 하면서 월급을 그래도 평균 정도로는 맞춰서 지금 살고 있다. 나중에 뭐 구독자 1만 명 정도 되면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월급도 까고 뭐 연봉도 까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필살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 안되면 바로 까도 되긴 하는데, 일본의 단독주택은, 일본의 주거 형태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일본의 주거 형태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거의 다 단독주택이고, 도쿄만, 그리고 되게 큰 도시들만 아파트, 우리나라로 치면 아파트, 일본으로 치면 맨션이라고 하는데, 맨션들이 이제 큰 도시에만 좀 많이 있고, 이런 지방도시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단독주택에 산다. 그래서 자기 땅이 있고 자기 건물이 있다. 그리고 다들 건물주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 산다고 하면은 뭐 평창동 뭐 으리으리한 아시죠? 그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일본은 국민 평형대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정도에서 살면은 그렇게 비싼 단독주택은 아니다. 그리고 워낙 그런 단독주택 짓는 건설 회사도 많고, 설계 회사도 많고, 부동산 회사도 많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다. 아파트보다 훨씬 싸다. 그렇고, 일본의 단독주택의 규모는, 일단 우리나라도 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게 좀 국민 평형대라고 하죠. 근데 일본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본도 대충 30평대가 30평 전후로 해가지고 그게 가장 보편적인 집 규모고, 2층 아니면 3층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집의 구조는 목조주택이 제일 흔하고, 그 다음으로 철골, 경량철골이죠. 경량철골 구조의 단독주택이 있고, 또 가끔 콘크리트 건물도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목조주택이 거의 대부분이고, 저는 목조주택 짓는 일을 한다. 그래서
3LDK, 4LDK 이렇게 말하거든요. 3LDK 아니면 4LDK.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붙은 3이나 4 숫자는 방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LDK면은 LDK는 대충 감이 오시죠? L 리빙, D 다이닝, K 키친. 그래서 LDK라고 하는 거고, 이제 3LDK면 방이 3개 있는 되게 평범한 리빙, 키친, 다이닝이 붙어있는 집이다. 그래서 3LDK 아니면 4LDK 구조가 굉장히 많다. 거의 대부분 3LDK 아니면 4LDK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 보실 단독주택은 신축이고요. 아직 건축주가 정해져 있지 않고 모델하우스 겸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을 보러 갈 겁니다. 네, 보시면서 설명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 빠르실 테니까 바로 보러 가시죠. 되게 한적한 일본의 동네네요. 여기는 도쿄가 아니라서 그런지 도로도 좀 넓은 편이고 좀 계획도시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원래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도로가 나 있지 않거든요. 여기는 웬 또랑이 있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외관이 굉장히 이쁘죠. 큰 창문도 2개가 있고 앞에는 나무도 하나 심어져 있고, 앞에 이렇게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보통의 일반적인 일본 단독주택보다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 2대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대 정도 될 수 있는 정도면 도쿄에서는 굉장히 땅값이 비쌀 겁니다. 여기는 시골이라서 가능하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와우, 이렇게 비싸다고? 이거 맞나요 이거? 5,400, 5,000, 거의 5,500만엔이네? 5억 5천? 여기는 조금 모델하우스로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옵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건축비가 좀 많이 올라가서 이 정도 가격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이 동네가. 일본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역에서 도보로 8분밖에 안 걸린다. 일본은 그 전철 사회다 보니까 버스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다기보다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편리하게 안 돼 있다. 우리나라는 곳곳으로 버스가 가잖아요. 일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전철에서 얼마나 걸리는지가 땅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 가격이 됐나보다. 이 가격 앞만 봐도 아닌데 5억 5천?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이런 것도 다 옵션이에요. 이렇게 좀 이쁘게 해놨죠, 포스트를. 아, 여기 택배 박스도 있네. 택배 박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비밀번호를 치면은 열린다. 이렇게. 아, 이게 다 옵션입니다. 이게 다 돈 내야 돼요. 이렇게 나무도 심어져 있고. 외관을 먼저 보시죠. 이렇게 옆집하고 공간이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대지 면적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크게 짓습니다. 용적률이라고 하죠. 가 아니고 건폐율이라고 하죠. 네, 여기는 우드로 만든 데크가 있네요. 건물 내부가 보이네.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뒷마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확실히 건축 면적을 다 꽉 채워서 짓다 보니까 보세요. 사방이 남의 집 건물이다 보니까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빛이 들어오는 건물은 또 땅값이 비싸진다. 이건 뭐 한국도 똑같겠지만요. 네, 그렇다면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따다다단따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따다 따다다다. 여기 현관이고요. 현관 되게 넓네요. 보통 이렇게까지는 넓지 않은데 현관 옆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이 신발장은 이 레일이 있잖아요.
이 레일에 맞춰서, 이 구멍에 맞춰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걸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선반이거든요. 이런 거를 보통 많이 해요. 12단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모델하우스니까 이렇게 신발도, 슬리퍼도 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요거는 안방망. 여기가 홀이고, 우측에는 바로, 요새는 일본 주택도 현관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손 씻을 수 있는 곳을 준비해놔요. 이게 코로나 때 유행하던 건데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런 거 다 옵션이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측에는 화장실. 일본은 화장실이 욕실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는 많이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건데, 일본 화장실은 무조건 앉아서 봐야 된다. 옆에 이렇게 창문이 있네요. 여기가 휴지거리. 이런 것도 다 좀 이쁘장한 거, 디자인적인 거를 다 붙여놨네요. 요건 리모컨. 일본은 무조건 비데가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비데의 리모컨입니다. 이런 건 다 건전지식이라서 뒤에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홀을 지나서 왼쪽을 보시면, 네, 여기는 부부침실인데요. 1층에 부부침실이 있어요. 보통은 침실 3개는 다 2층에 있거나 다 1층에 있거나 몰아넣는데, 여기는 건물 자체가 크다 보니까, 평수가 크다 보니까 1층에도 방을 만들 수 있네요. 이건 붙박이장. 이렇게 돼 있어서 옷걸이도 있고, 위에는 뭐 이불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고, 밑에는 컨테이너 같은 거 놓을 수 있겠죠? 보통 딱 일본의 표준적인 방이 이 사이즈예요. 싱글베드 2개가 딱 들어가는 이 정도 사이즈가 굉장히 일반적인 일본의 6조 방입니다. 여기는 신기하게 이렇게 주방이 있고, 여기는 세면대에 붙어 있는 옷방. 1층에 이렇게 드레스룸 같이 있어요. 좀 일반적인 일본 단독주택 사이즈는 아니다. 이렇게 있고, 다 이제 행거 걸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이렇게 카도다나라고 해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선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나오면 여기가 이제 세면대인 거죠. 왼쪽에 세면대가 있고, 정면에 UV라고 해서 유닛 베스라고 해서 욕실이 앞에 있습니다. 네, 여기는 세면대고, 이것도 다 기성품이에요. 기성품인데 보통 이 사이즈는 좀 큰 사이즈고, 이것도 다 옵션으로 돈을 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이즈는 아니고, 확실히 모델하우스다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바닥에 이제 바닥 점검하려고 구멍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수납도 가능해가지고 여기 이제 좀 술 같은 거, 그런 거 여기 짱박아 넣는 곳이죠. 에휴. 이거는 세탁기 배수구가 있어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 뭐 전기 콘센트, 그리고 이거는 가스식으로 건조기에도 설치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베스입니다. 욕실이고, 이거는 좀 일반적인 일본 단독주택에 있는 유니트 베스인데요. 일본은 욕조 생활이 그냥 문화가 욕조 문화라서 무조건 거의 욕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담아서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몸을 씻는다. 그래서 여기 급탕기에 보일러죠? 왜 안 들어오노? 보일러에 리모컨이 있고, 여기서 자동을 누르면 물이 차요. 지 맘대로. 물이 차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이제 물이 다 채워졌다고 알람을 해줍니다. 아, 그리고 요거네. 욕실에 건조기가 있어요. 이게 환풍기 겸 건조기 역할도 하는데,
바를 중앙 쪽에 설치를 해서 세탁물을 다 걸어 놓고 문을 닫고 이 건조기를 돌리면 여기서 엄청 뜨거운 바람이 나와가지고 빨래가 다 건조가 돼요. 건조 기능이 있는 욕조다. 그것이 바로 요것이다. 리모컨. 환기도 할 수 있고 의류 건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겨울철에 빨개 벗고 들어가잖아요, 욕조에. 그러면 미리 난방을 좀 해놔서 빨개 벗고 들어가도 닭 소름이 안 돋을 정도로 따뜻하게 해준다. 그리고 24시간 환기도 있는데 이런 리모컨이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드디어 리빙, 키친, 다이닝 이렇게 돼 있다. 아까 밖에 보셨던 데크가 있고 여기가 다이닝, 키친, 그리고 이쪽이 리빙이다, 거실이다. 굉장히 넓어요. 21조면은 굉장히 넓은 편이고 보통은 16조에서 18조 18조가 이제 제일 일반적인 사이즈인데 여기는 굉장히 넓은 편이다. 그래서 5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좀 특징적인 게 이렇게 창문에 걸터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기는 되게 잘 해놨네. 책상도 이렇게 설치를 해놨네요. 책상도 설치를 해놔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주방은 확실히 돈을 많이 들였어요. 여기는 주방이 좀 메인 같은데 이 아일랜드식 주방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옵션이. 그래서 아일랜드식은 일본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여기는 아일랜드식으로 해놨고, 이거 보세요. 키친 하우스에 아일랜드 키친, 가구처럼 디자인으로 해서 인테리어의 주역이다. 그래서 이 집의 특징은 아일랜드식 키친이다. 여기에 돈을 때려 박았다, 이런 말이죠. 수납장이 엄청 많고, 여기는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가 보통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쓸 수가 있다. 이거는 싱크대가 엄청 넓어가지고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요. 여기 가스 콘로가 있다. 3개가 있네요. 3개가 있고 여기 그릴도 있고, 생선을 구울 때 이 그릴을 사용하죠. 키친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실에서 TV도 볼 수 있고, 밥 먹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책 보는 아이들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뒤에가 세탁기랑 세면대가 있고 욕실이 있으니까 동선상으로 완벽하다. 거실이 있는데 거실은 그렇게 넓지는 않고, 거실 하나만 보면 그렇게 넓진 않네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놀 수가 있다. 그래서 저 안쪽에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2층에 갈 수 있다.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는 또 다른 수납장이 있다. 보통 요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계단 그 밑에 공간이 좀 애매한 공간이 생긴단 말이죠. 여기를 보통은 화장실을 여기다 만들던가 아니면 지금 이 집처럼 수납 공간을 여기다 만듭니다. 여기는 조명도 설치해서 좀 밝게 해놨네요. 불을 끄고. 그리고 거실에서 본 테라스입니다. 바로 밖에서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바베큐 하면서 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집이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고 좁아요. 그래서 이 손잡이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2층에 이 손 씻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손을 씻을 수 있다. 이것도 좀 많이 요즘에 유행하는 스타일인 거죠. 올라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에도 방, 왼쪽에도 방, 그리고 정면엔 발코니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방부터 가보시면 여기가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죠? 네, 여기가 오른쪽 방인데요. 사이즈가 대충 감이 오시나요?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가 4.2조 사이즈인데요. 딱 애들 방, 침대 하나 넣고 책상 하나 넣고 뭐 그러면 남은 공간이 별로 없다. 여기는 붙박이장, 방에는 하나씩 이런 붙박이장이 거의 웬만하면 붙어있다. 그래서 가구를 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옷장 같은 거요. 그리고 2층에 방이 있다 보니까 햇살이 따스하게 비춘다. 그래서 2층이 좀 따뜻해요. 낮에는 바로 옥상도 있고 하니까, 지붕 바로 밑에니까 좀 따뜻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른 2층의 방입니다. 방금 봤던 방보다 조금 더 넓네요. 여기는 한 6조 하겠는데 좀 넓고, 보통 애들 방 딱 그 사이즈가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한데 스위치가 있는데 이건 뭘까? 아, 여기 조명을 달 수 있는데 그 조명용, 이렇게 여기는 조명을 2개 달 수 있네요. 여기가 아이들 2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발코니고요. 발코니 잠깐 나가보면 네, 햇살이 딱 비춰주네요. 여기다 이제 빨래도 널고 뭐 하는 거겠죠? 여기는 지붕이 있어서 비에 젖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네요. 그리고 2층에는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본은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무조건 화장실이 거의 하나씩 붙어 있어요. 잠에서 깨면은 1층까지 또 화장실 가려면은 계단, 저 가파른 계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잠결에. 그럼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1층하고 2층하고 화장실 타입이 좀 다르죠. 1층은 손님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돈을 들여서 좋은 거를 설치를 하고, 보통은요. 2층에는 가족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화장실을 설치해 놓는 편입니다. 여기도 리모컨이 있고, 비데, 이건 좀 부드럽게 비데, 그리고 이건 여성, 그리고 대변, 소변, 에코 소변, 네, 이렇게 있습니다. 화장지 거리가 좀 귀엽게 생겼네요. 네, 2층 홀에서 바라본 계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생각보다 더 가파르다고 보시면 돼요. 대충 1층에서 2층의 높이가 2.8m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계단이 보통 단독주택이면은 14계단을 올라와야 2층이 되는데, 그럼 하나에 대충 20cm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만만한 경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계단이 보통 되게 어두컴컴한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형 창을 설치를 해놨네요. 다시 내려가 보시죠. 계단에서 본 리빙, 키친, 다이닝. 확실히 돈을 많이 들이면 좋은 집이 나와요. 확실히 모델하우스용으로 지어서 그런지 옵션이 엄청 많고, 그런 설비 기구들도 되게 비싼 걸 썼고, 특히나 저 키친 아일랜드식, 저거는 진짜 많이 못 보는 스타일인데 돈을 많이 썼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 하는 것 같아요. 바닥재는 강마루라고 하나? 장판은 아닙니다. 강마루 깔아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한국처럼 온돌 방식이 아니니까 바닥이 엄청 차가워요. 그냥 나무 판자 위에 그냥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실 때는 여기에 카펫을 깔던가, 아니면 코타츠를 설치하던가, 아니면 전기장판을 설치한다, 우리 집처럼. 그런 식으로 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집에서 얼어 죽는다,
네, 일본은 집이 엄청 춥거든요. 다들 박간의 영상이나 뭐 리틀조 빅조 형님 영상에서 들으셨겠지만 일본은 집에서 얼어 죽을 만큼 집이 춥다. 그럼 구조적인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